쭉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얘들아 이게 뭐 이게 여기 단원이 좀 두 개로 그냥 한꺼번에 같이 쓰여 있는데 일단 평면좌표에서 니네가 배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평면좌표에서는 그냥 크게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거리 구하는 거, 그지? 이제 쉽게 말하면 거리 구하는 거 하나 배우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분점, 외분점, 그지?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그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삼각형의, 그지? 무게중심에 관련돼서 다뤄보는데, 그지? 다 이제 니네가 알 거고 그냥 공식만 외우면 돼. 자,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일단 쉽게 말해서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니네한테 x1, y1이랑 x2, y2와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 증명은 뭐 피타고라스로 증명을 하긴 하는데 지금 증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냥 x2 x1의 제곱에다가, 그지? y2 y1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그지?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고, 다 공식은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또 이게 어떤 좌표평면에 이렇게 x1, y1이 있고 니네한테 뭐 예를 들어서 x2, y2가 있다라면, 그지? 얘를 뭐 니네한테 뭐 m 대 n으로 내분하라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하라 그러면 이 공식을 니네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냥. 왜 그런지는 다 증명해 주셨으니까 그냥 공식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식이 뭐냐면 m 더하기 n분의, 그지? m 대 n으로 내분하라 그러면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한테 ab를 m 대 n으로, 만약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지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지 공식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니네가 순서를 잘 지켜서 가야 돼. 그래서 니네한테 만약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라 그러면 m 더하기 n분의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한다. 그래서 mx2 플러스 nx1 콤마, 그래서 x좌표를 이렇게 구해줄 거고, y좌표 역시 마찬가지로 m 플러스 n분의 mx my2 플러스 ny1이 돼버린다라는 거 니네가 기억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니네한테 ba를 m 대 n으로 내분해라 그러면, 그지? 이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m 더하기 n분의인데 ba라고 하면, 그지? 이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라고 한 거니까 이게 m 대 n이 돼버리니까, 그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하는 거라서 mx1 플러스 nx2 콤마 m 플러스 n분의 my1 플러스 ny2가 돼버린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온 공식이 결국은 중점좌표 구하는 공식도 니네가 알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니네가 여기가 x1, y1 여기를 x2, y2라고 잡는다라면 니네한테 이거의 중점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의 중점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는 1대1 내분점이잖아. 1대1 내분점. 그래서 공식을 1 더하기 1분의 1x1 플러스 1x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은 2분의 x1 플러스 x2 콤마 그냥 2분의 y1 플러스 y2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외분점인데, 자, 외분점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니네한테 만약에 어떤 선분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만약에 니네한테 m 대 n으로, 그지? m 대 n으로 외분하라 그러면, m 대 n으로 외분하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건데 공식이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공식은 m-n분의가 돼버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x1, y1이라고 잡고 얘를 x2, y2라고 잡는다라면 무조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한다. 그래서 mx2 nx1 m-n분의 my2 ny1이 된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니네한테 어떤 A, B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예를 들어서 뭐 5대 3으로 외분하라 라고 말하잖아. 5대 3으로. 그럼 그 외분점의 위치는 어디냐면 A, B를 5대 3으로 외분하라고 그랬으면 이 3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3에 더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외분점은 이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니네한테 이거를 1대 5로 외분하라 그러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봐봐, 1이잖아. 더 작잖아. 이쪽에 더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존재한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래서 1대 5로 외분하라 그러면 1대 5가 되는 거고, 니네한테 5대 3으로 외분하라 그러면 이렇게 5대 3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지? 그래서 그 외분점, 이거 내분점도 마찬가지잖아.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A, B를
5대 3으로 내분하라 그러면 그지? 당연히 어디에 더 가까이 있을 거냐면 이 3이랑 가까우니까 이쪽에 더 가까이 있을 테고 B에 더 가까이 있을 테고 만약에 뭐 1대 4로 내분하라 그러면 그지? 얘가 1이니까 이쪽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1대 4이면 1대 4인 요점에 더 가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의 뭐 위치까지 니네가 좀 파악해 주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니네가 다 암기하고 있을 거고 뭐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다 그냥 외우면 돼. 다 외우는 거야. 이거는 그냥 왜 그런지는 니네가 다 설명을 들었을 거고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나와버리는데 얘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역시 이거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니네한테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라는 공식이 있을 거야.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을 구해준다라면 그치? 니네한테 어떤 삼각형의 좌표가 x1, y1이 있고 x2, y2가 있고 x3, y3가 있다라면 니네한테 이거의 무게중심을 구해달라고 하면 얘들아 이 무게중심이 G좌표를 구해달라고 하면 이 G좌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중선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무조건 얘는 중심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에서 이거의 중선을 잇고 이거의 중선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때 나오는 얘를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게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그냥 중선의 교점이야. 중선의 교점. 중선의 교점이라는 말을 그냥 다른 말로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 뿐이거든.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이제 1대 1이니까 중심 좌표니까 여기가 2분의 x2 플러스 x3, 중심 좌표니까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되는데 니네가 무게중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식이 뭐냐면 항상 여기가 2대 1입니다 라는 걸 니네가 떠올릴 거라고. 이 정도는 무게중심 하면 그지?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가 뭐가 되냐면 얘를 이 점과 이 점을 2대 1로 내분한 점이기 때문에 공식이 3분의 얘랑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하니까 x2 플러스 x3가 되는 거고 뒤에 거랑 앞에 거랑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x1이 돼서 결국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3분의 얘랑 더하고 마찬가지로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하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 좌표가 나온다라는 게 바로 공식이지. 그래서 니네가 외우고 있을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왜 탄생됐는지 니네가 알 거고, 그지? 외우면 돼. 다 암기하는 거야, 그지? 뭐 여기 뭐 하나 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그냥 뭐 문제 푸는 하나의 팁인데 그냥 얘들아 이 또 우리가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평행사변은 항상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거든. 이렇게 갖고 항상 이렇게 갖고. 그래서 니네가 이 점과 이 점을 알면 당연히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점과 이 점을 알아도 그냥 뭐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니까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좌표평면의 내용의 끝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한테 좌표평면 단원에서 배운 게 뭐냐면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줄 아느냐, 그 다음 두 점 사이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할 줄 아느냐, 그 다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할 줄 아느냐, 요 세 가지만 하면 평면좌표의 단원은 끝나는 거야. 이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다음 단원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 추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들아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라는 단원이랑 똑같은 단원이거든. 1차 함수라는 단원이랑. 근데 딱 차이점이 하나 있어. 우리가 얘들아 1차 함수라는 거는 뭐였냐면 y는 ax 플러스 b를 1차 함수라고 했었거든. 단 여기서 a는 절대 0이 아니다라고 배운 게 바로 1차 함수였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1차 함수라는 소리는 x가 1차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돼버리면 우린 얘를 1차 함수라고 보지 않잖아, 그지? 그런데 직선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인데 이게 다야. a가 0이어도 관계없는 거야. 그냥 이 차이야. 그냥 1차 함수라는 단원에서는 기울기가 0이면 안 되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그냥 기울기가 0인에도 포함시킨다. 이게 그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니네가 a가 0이 돼버리면
y는 b다라는 함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함수에서 우리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y 값이 뭐 이렇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말을 안 하는 것 뿐이고 그냥 직선의 방식.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뭐로 많이 바꿔서 표현하냐면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그냥 많이 표현해줘. 니네 원래 그지? 1차 함수라는 단원을 y는 2x-1이라고도 표현하겠지만 그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지? 이거를 우리는 2x-y-1은 0이다라고 한다고 제가 1차 함수 아닌지 1차 함수인 거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그지? 얘랑 우리는 똑같은 말인 거 원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지? 근데 여기 단원에서는 이제 요렇게 더 표현 방법을 이제 얘 표현법을 요렇게 더 많이 쓸 거야 그지? 얘를 그냥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요렇게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그냥 1차 함수랑 여기 단원이랑 똑같은 단원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니네가 뭘 하는 걸 배우냐면 첫 번째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니네가 이 직선의 방식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먼저 또 배울 거야. 근데 우린 그래프로 얘를 표현할 수 있지. 왜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뭐라고 써버리면 되냐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써버리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써버리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니네가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걸 잠깐 복습한다면 우리가 이 1차 함수를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렇게 그렸었거든. A가 일단 양수냐 음수냐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고 A가 양수면 이거의 그래프의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A가 음수면 감소함수라서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함수거든. 그리고 나서 이거의 y절편이 b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얘는 무조건 y절편이 0, x가 0일 때 y절편이 b다라는 걸 이용해서 니네한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뭐 쉽게 그렸지. 니네한테 이거 그래프 그려봐. 그럼 어떻게 그렸냐면 그지? 그냥 x축, y축 그린 다음에 얘가 2니까 기울기가 2. 다시 말해서 증가함수구나.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구나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긋고 그냥 직선으로 그려버렸잖아. 이게 다야. 이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도 돼. 근데 또 다른 방법은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x, y가 모두 다 1차식이면 x도 1차식, y도 1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직선의 모양이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는다라면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봐봐. 그냥 x의 0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니까 y의 0 집어넣으면 x가 2분의 1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려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겠지. 어떤 그래프든 다 나타낼 수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고 했어. 첫 번째,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를 이용해서 y는 x-3이라고 바꿔놓고 x축, y축을 그리고 나서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그냥 이걸 보고 뭐를 찾아버리냐면 어차피 우리는 두 점을 지난다는 거, 두 점만 알면 직선을 이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x에 0 집어넣으니까 y가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y에 0을 집어넣으니까 x가 3이 나오네요 라는 걸 니네가 알아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x, y가 모두 다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해서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거야. 뭐가 좋다 나쁘다 없어. 그냥 때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그리든 아니면 그냥 그리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공식으로 뭔가 이거에서 만약에 이거에서 니네한테 야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걸 공식으로 뭐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런 식으로 외워놓기도 하지만 자 공식 외우지 마십시오. 알겠지? 그 시험 기간 때나 잠깐 외우는 거고 니네는 어차피 선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 외워봤자 어차피 까먹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니네가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거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어. 그냥 됐지? 이게 바로 직선의 방식이야. 그럼 니네가 이제 이거잖아. 레파토리 맨날 똑같잖아. 야 니네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 주면 그래프 다 그릴 줄 아니? 네. 그지? 이렇게 바꿔서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레파토리가 뭐겠어, 얘들아? 자, 그럼 내가 이번에는 두 점의 좌표를 줄 테니까, 그지? 첫 번째, 두 점의 좌표를 주어질 테니까, 그럼 식을 구할 수 있니? 이거야, 지금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그래프를 줄 테니까, 자, 니네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프를 줄 테니까, 뭐 이 점의 좌표가 뭐 3이고 이 점의 좌표가 4다라고 이렇게 줄 테니까, 니네 이거의 이 선의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은 뭐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근데 이것도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푸냐? 쌤, 얘는요, 3,0을 지나가고요. 0,4를 지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거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해서. 이거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3분의 y값의 증가량 4가 되는 거 니네가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결국 답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에 0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니까 플러스 4다라고 풀어주는 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다시 복습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깊게 들어가 보면, 자, 또 한 번 더 해볼게. 니네한테 만약에 1,2랑 5,-3을 이렇게 줘놓고는 니네 이거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한다고? 방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면 x값의 증가량 4분의 y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이거에서 빼니까 5가 마이너스 5가 돼버리겠네, 그지? x값의 증가량 4분의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는 마이너스 4분의 5 x 플러스 n이라고 쓰고, 얘가 1,2를 지나가니까 2는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n이라고 해서 n의 값은 4분의 얘가 8이니까 4분의 13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 답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4분의 13이다 라고 찾았던 게 중학교 2학년 수준이고, 자, 우리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뭐라는 단원을 배웠냐면,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항등식이라는 단원을 배웠다, 이거 항등식.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본다라면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충분히 많이 다뤘던 내용인 거고, 이거를 우리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본다라면, 얘가 있잖아,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를 1,2라고 잡던 5,-3이라고 잡던 그건 상관없어. 얘가 1,x에,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잘 봐봐. y-2는 항등식을 이용한다면 기울기가 뭐든 간에 관계없이 얘는 반드시 1,2를 지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니? 자, 얘들아, 니네가 이 1,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아? 왜? 얘들아, 이거는 기울기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얘는 분명히 1,2를 지날 수밖에 없어. 왜? x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무조건 0이 돼버리니까 m이 내가 뭔지 몰라도 무조건 y는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결국 항등식 내용 아닙니까? 이게 결국 항등식 내용.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먼저 이걸 이렇게 유도한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5인 걸 아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5에 x-1 플러스 2다라고 쓰자라는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뿐이지. 자, 이렇게 푼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단축의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 알겠지? 시간 단축.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방법이 먼저 지나는 점의 좌표를 따놓고 기울기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1,2를 지나는 건 니네가 확신하니까. 그래서 1,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써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울기를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시키자 이거지, 그치? 이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지. 그래서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우리는 직선의 방식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뭐 물론 두 번째 뭐 다른 것도 나오긴 해. 이런 건 뭐 그냥 웃고 즐기는 문제 아니야. 얘들아, 기울기가 3이고 얘가 1,5를 지난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건 더 쉬운 문제잖아. 두 점의 좌표를 주어주는 것보다 훨씬 쉬운 문제지. 기울기가 3이고 얘가 1,5를 지나니까 얘는 기울기가 3이면서 x-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5가 나온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원래 정확하게 쓰면 이 말이겠지. 1,5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y-5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1,5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을 그냥 대입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y는 바로 3의 x-1 플러스 5다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라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수학이 레파토리가 똑같아.
야, 식을 주고 그래프 그릴 줄 아니? 네.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를 줄 테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구해봐 아니겠어? 그래서 식도 구할 줄 안다 이거잖아.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만약에 니네한테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수준을 조금 이제 뛰어넘었으니까 먼저 항등식을 이용해서 얘는 반드시 기울기가 뭐든 m이 뭐든 관계없이 무조건 x1, y1을 지난다라고 생각해주면 끝나는 거고, 두 번째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두 점을 주어진다라고 해도 문제될 거 없이 여기서 니네가 또 의문점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점으로 해야 되나 이 점으로 해야 되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점이나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 점도 지나는 거고 이 점도 반드시 지나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편한 걸로 대입해서 푸십시오. 그래서 답을 써달라 그러면 y에서 얘를 지나는 걸로 하면 y1에 m의 x-x1이 돼버릴 텐데 여기서 원하는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고 왔지. x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y값의 증가량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식이 하나 또 탄생하긴 하는데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는데 이런 공식이 있긴 해. 자,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만약에 x절편과 y절편을 주어질 때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 뭐가 있냐면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항상 1이다라는 이런 공식이 하나 있긴 하거든. 그런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풀고 그냥 풀어도 문제될 거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두 점이니까 x절편과 y절편이라는 건 두 점을 알려준 거니까 니네는 그냥 얘가 0,3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쓰면 y는 m의 그러니까 1,0을 지난다고 쓸까? x-1 이렇게 쓰면 되게 편할 거 아니야. 그리고 m에 들어갈 말은 뭐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니까 x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1분의 y값의 증가량 3이 돼버리니까 결국 답은 y는 마이너스 3의 x-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은 어떻게 탄생됐나 잠깐만 한번 봐본다라면 얘들아. 무슨 공식이냐면 항상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어.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항상 1이다라는 공식이 있거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한데 잘 봐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니네 이게 x절편이 1,0이라는 건 y가 0인 거니까 무조건 얘는 무조건 얼마겠어? 0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x절편, 이게 x절편이니까 x절편분의 x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1,0이니까 니네한테 무슨 말 하는 거면 잘 봐. x에 1 집어넣고 y 0 집으면 당연히 1 나오지 않겠어? 이게 1,0인데 얘가 x절편인데 x절편을 밑에다 썼어. 그러면 1,0 대입하면 당연히 1 나오지. 0,3을 여기다 대입해봐. 당연히 이번엔 x가 0이니까 y는 y절편분의 y니까 결국 1 나올 수밖에 없잖아.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줘 버리니까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겠지.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고 그냥 알아만 두면 그냥 가끔 써먹을 때 조금 간편할 때가 있긴 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내용은 아니니까 요거까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 줄에 쓰여 있는 거지. 1등급 팁에 제일 쬐끔하게 맨 밑에 뭐 A,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일 때 직선의 방식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잘 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요거.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일 때. 니네가 2x 플러스 y는 1과 중학교 2학년 때 x-y는 뭐 예를 들어서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의 연립방정식을 푸세요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엄청나게 많이 풀어봤던 내용이지.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풀었었어, 그지? 그래서 니네는 뭐를 구했냐면 여기서 어떤 식의 니네가 문제를 풀었었던 거냐면 이게 이렇게 풀었었거든. 얘랑 이거랑 연립방정식을 푸세요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그냥 니네는 기계적으로 풀었어. 무슨 생각도 없이 그냥 그냥 얘네 둘을 한번 더해서 더하면 3x는 4가 돼버릴 테고 x는 3분의 4네요. 그지? 귀찮다.
여기를 2로 바꿀게요. 자, 3x는 3이 돼서 x는 1이래요 라고 니네가 풀고, 그럼 y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y는 얼마인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니네가 풀었었던 거거든. 그런데 니네가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자, 이 x는 1과 이 y는 마이너스 1의 의미가 원래 뭐냐면,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면, 원래 니네 있잖아, 이거를 딱 봤더니, 지금 봤더니 얘가 얘 직선의 방식이지? 얘 직선의 방식이지? 직선의 방식. 왜냐면 x, y가 모두 다 1차식이니까. 얘도 지금 봤더니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얘도 지금 봤더니 직선의 방식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니네가 이거의 직선의 방식을 니네가 그릴 수 있거든.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던 거겠지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버리고, 쟤는 y는 x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러면 니네가 이 두 직선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뭔가의 교점이 생겨. 이렇게 교점이 생겨.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교점은 무조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어떨 때가 특수한 경우냐면, 만약에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아져 버려서 이렇게 생길 때는 당연히 교점이 생기지 않을 테고, 만약에 이 두 그래프가 완전히 일치해 버려서 이 두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아져 버리면 교점은 수없이 많이 생길 거야.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다르면 어쨌든 어떤 직선을 그리든 무조건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겠지. 어떤 직선을 니네가 두 개를, 어떤 기울기를 갖던 두 개를 그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니네가 의미한, 도대체 니네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이 식 있잖아. 이게 뭔 줄 알아? 원래? 그냥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하나의 직선이야. 얘들아, x는 1그래프는 어떻게 생긴지 알지? 이거도 뭐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고 왔을 테니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x는 1그래프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x는 1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y는 마이너스 1그래프도 이게 y는 마이너스 1그래프인 거 알지? 그지? 그럼 니네가 이 두 식을 막 더하거나 빼거나 막 뭔가를 곱해가지고 막 뭐를 이렇게 막 양변에 뭔가를 곱해갖고 더하거나 막 이런 가간법을 썼을 때 나오는 이런 모든 식들 있잖아. 이 식들은 뭐랑 일치하냐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랑 일치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이 두 식에서 내가 방금 이 두 식을 더했지만 내가 만약에 이 두 식을 뺐다고 쳐볼게. 그냥. 그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가 뭔 줄 알아? 얘도 뭐냐면 그냥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지나가는 어떤 교점을 지나는 어떤 하나의 그냥 직선인 거야. 알겠어? 그냥 어떤 연립방정식에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나오는 모든 식들은 어떤 두 식을 니네가 이 가간법을 쓸 때, 가간법이 뭔지 알잖아. 이 가간법을 쓸 때, 왜 왠지 다 이유는 다 알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간법을 썼을 때 나오는 이런 모든 식들은 다 이 식과 이 식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원래 있잖아. 이 두 식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 x의 값과 y의 값을 찾아내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그냥 두 식을 뺐더니 x는 1이 나왔잖아. 그럼 그 x는 1이라는 게 이게 x는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뭐 어쨌든 y는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이게 y는 마이너스 1일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니네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식을 연립했다는 의미를 좀 멋있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냥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한쪽으로 넘기고 플러스 k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법이 그냥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표현이야. 왜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표현이냐면 이런 말이거든. 지금 그냥 얘를 다 있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인 거고 이 식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인 건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면 아래다가 k를 곱한 다음에 두 식을 더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 그리고 이 k는 니네 마음대로 결정될 수 있는 그냥 k거든.
어떤 K든 간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1을 곱해도 되고 2를 곱해도 3을 곱해도 니네 마음대로 나오는 어떤 식을 풀었다라는 의미를 그냥 두 식을 가감법했다라는 느낌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지?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식을 가감법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니네한테 만약에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x 플러스 y는 3 만약에 2x 마이너스 뭐 3y가 5다라는 이거랑 동의어가 뭐냐면 얘들아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두 식의 연립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니네가 두 식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막 이걸 해서 뭐 니네가 만약 이거 풀어라고 위에다 2 곱하고 막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위에다 3 곱해서 막 더하거나 빼거나 하잖아 니네가. 근데 이거를 그냥 좀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네들의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의미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k에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가감법을 풀었다라는 의미야. 어떤 이상한 식을 가감법 하세요라는 걸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서 니네 의문점이 드는 게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 쌤 이거는 꼭 밑에다가만 k를 곱해야 됩니까? 아니지. 니네 이거 만약에 맞출 때 위에다 2를 곱한다는 말이나 아래다가 2분의 1을 곱한다는 말이나 어차피 똑같은 의미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k를 붙여도 상관없어. 이 k를 꼭 여기다 붙일 필요 없고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이게 가감법을 푼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거의 가감법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7을 뭐 5로 나누면 5고 나머지가 2다라고 썼는데 이게 내가 수학적이지 못한 표현이라고 했잖아. 이걸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5 곱하기 5 플러스 2는 27이다라는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뭐 27을 5로 나눴더니 몫이 5고 나머지가 2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지? 어떤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몫이 5고 나머지가 2예요. 이런 건 없어 얘들아 이건. 그러니까 27을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5고 나머지 2 이런 표현이 없다고 원래. 수학적이지 못한 표현이야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한 문자의 식으로 나타내는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이걸 가감법으로 풀잖아? 그럼 이 식들이 다 뭐냐면 이 선과 이 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들이거든? 뭔지 나도 몰라. 왜냐면 K의 값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겠어. K가 1일 때 다르고 2일 때 다르고 3일 때 다르고 4일 때 다를 텐데 그 중에 니네가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X가 사라져버려서 Y는 꼴로 나올 거라서 그게 바로 이 식이 되는 거고 K에다가 만약에 니네가 그냥 1을 대입해서 풀어버리면 Y가 사라지니까 X는 꼴로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 식이 돼버릴 거라는 거. 그래서 요점의 교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여기서 써놓은 말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니한테. 야, 얘랑 한 점에서 만날 때 얘랑 한 점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지 않은 이상 무조건 만난다고. 만날 때 이 두 직선은 항상 이거를 가감법 하게 되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가감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나올 거다라고 말해놓은 거야. 알겠지? 여기서 해석해놓은 게. 이해했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됐지?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 이게 여기 뒤에 가서 원방에서도 좀 중요해지잖아. 원방에서도 니네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잖아. 원방에서도 니네가 이 내용 니네 원방 배웠다고 하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면 니네가 얘들아 이 원방에서 두 원방을 줘놓고는 그지? 두 원방을 가감법 해버리면 그지? 가감법 한다는 게 이런 의미지 그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이런 원과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과 어떤 두 원을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라고. 이 가감법을 풀면 반드시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원이거든.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수없이 많을 거야. 그 원 중에 하나가 얘다라고 그냥 말해주는 것 뿐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두 직선을 가감법 해버리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선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가감법을 풀면. 받아들인 거 맞지?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냥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가감법이 지금 보니까 이런 표현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면 되는 거고. 자, 두 직선이 평행한다는 거 당연히 알지?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처음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 나오지. 두 기울기가 수직이면 바로 두 기울기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뭐 증명 다 들어봤을 거니까. 그지? 다 증명은 다 해줬을 테니까 뭐 굳이 설명은 안 하는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직선이 하나 있고, 그지? 어떤 직선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어떤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항상 이 두 기울기가 만약에 수직이잖아. 그럼 이거의 기울기를 M1, 이거의 기울기를 M2라고 하면 M1 곱하기 M2는 항상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니네가 머릿속에 암기해 두십시오. 알겠지? 왜 그런지는 다 알지? 왜 그런지는 뭐 그냥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런지는. 왜 그런지도 뭐 증명은 다 했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이건데. 자, 우리가 바로 지금 앞에 오늘 첫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지금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다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쫙 외웠어 이제. 아, 뭐였더라 하면서 루트 뭐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이에요 라고 니네가 배웠을 거야.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잘 봐봐.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점과 이 직선이 이루는 거리는 얼마나 많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을 텐데 그중에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최단거리로 따지자라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 이거를 구하는 공식도 증명은 솔직히 뭐 들었겠지만 다 까먹었을 거고 별로 증명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공식이야. 외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다라고 니네가 공식을 암기하게 될 겁니다. 이 공식 증명이 좀 더럽긴 해. 이 공식 증명이 원래대로 따지려면 이 직선 위에 한 점 따가지고 막 풀어야 되는데 그 귀찮으니까 그냥 외워. 증명하시오라는 문제 나올 일 없고 그냥 외우면 돼. 그리고 나면 니네가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제 구할 줄 알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줄 알아.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도 하거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는 특징이 있어. 아무 때나 구할 수 없어. 이건 아무 때나 구할 수 있고 이건 아무 때나 구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우리는 평행한 직선끼리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만약에 니네한테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어디를 구해야 될지 논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여기를 의미하는지 여기를 의미하는지 여기를 의미하는지 어디를 의미하는지 니네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수학자들끼리 논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항상 평행할 때만 구해달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우리가 논할 거라고 약속해서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논할 때는 가장 또 최단 거리로 논하자라고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푸냐? 이건 어떻게 푸냐? 자, 니네한테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l이라는 반드시 평행할 때만 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고 했거든.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일단 내가 미리 말하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풀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 거야. 자,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어차피 니네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니네가 하나 따란 말이야. 제일 편한 뭐 0,n을 따 쳐봐. 그럼 결국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여기가 결국 최단거리니까 이 길이랑 항상 일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한 직선에서의 임의의 점을 니네가 따고 나서 얘랑 결국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없는 공식을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바로 이걸 이용해서 풀어줄 거다. 됐습니까? 끝. 마지막 자체 방정식은 개념 수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그냥 내가 바로 한 문제를 풀어줄게. 자, 자체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거야. 자, 니네한테 이 점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니네. 이 점 P라는 애가 x, y일 거 아니야. 그냥 어떤 점 P니까 당연히 x, y일 거 아니야. 그지? 점 P니까 당연히 x, y겠지. 그리고 나서 니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야, 이 x랑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 거야, 그냥. 이게 점의 자체 방식이야.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워서 니네 되게 어려운 줄 아는데 잘 봐, 그냥. 그러니까 니네한테 어떤 점의 자치, 점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x, y로 나올 수 있지 않겠어? 점 P를 써라. 그럼 이 점 P는 x, y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놓고 니네한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x랑 y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니? 이런 말이겠지. 자, 니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거꾸로 니네 만약에 얘가 y는 x 플러스 3이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니네는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써도 상관없냐면 x, y라고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왜냐하면 이 점들이 모여서 이 x, y가 모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 이걸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 위에 있는 점은 x랑 x 플러스 3과의 관계 아니야, 결국? 그러니까 얘랑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 y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3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y가 뭐가 되면 여기다 3을 더하면 얘가 나온다 이런 말로 써달라는 이 식을 구해달라는 거야, 니네한테. 그러니까 이 x, y가 어떤 점들인지 이 식을 구해줘. 이게 바로 자, 그럼 또 봐봐 이제. 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니네한테 이 P의 자체 방식을 구하라면 이 P의 x, y인데 이 P는 x, y인데 이 P, x, y의 관계식을 구해달래. 그냥 관계식. 그런데 보편적으로 x, y라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라지 x, 라지 y라고 놓고 풀자. 왜 내가 이렇게 푸냐면 가끔 여기 문제에서 x, y가 막 되게 많이 나와. 문제에서. 그러다 보면 니네가 헷갈릴까봐 그냥 내가 말해줄게. 그냥 어떤 점의 자체 방식 구하라면 그냥 라지 x, 라지 y. 여기에 라지 x, 라지 y는 나올 일 없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그냥 문제 하나에 푸는 팁이 알겠지? 팁?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좀 쉽게 푸는 방법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알겠지? 라지 x, 라지 y라고 놔. 그냥. 니네한테 구하라는 점을 그냥 라지 x, 라지 y라고 놔. 그런데 이 라지 x, 라지 y가 이 라지 x랑 이 라지 y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풀 건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풀 건데 잘 봐봐. 이 P라는 점의 특징이 뭐냐면 얘랑 거리랑 얘랑 거리가 항상 같다는 소리를 지금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 얘랑 쟤랑 거리 구할 수 있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이 방금 라지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라지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얘랑 루트에 라지 x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라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같다 이런 말이잖아.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거든? 그냥 답이 이거야. 벌써 지금 니네는 라지 x랑 라지 y 관계식을 구해놓은 거 아니야?
라지 x랑 라지 y 이런 관계식을 구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답이거든. 근데 니네가 답을 정리할 때 좀 이쁘게 쓰잖아. 니네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x 플러스 7y 플러스 3 마이너스 20y 플러스 1은 0이다를 답이라고 안 쓰잖아. 이걸 좀 깔끔하게 써가지고 니네가 답을 정리해 주잖아. 이게 답이거든? 근데 얘를 깔끔하게 정리해봐. 그럼 양변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될 테고 x제곱 x제곱 y제곱 사라질 테고 넘어오면서 8x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넘어오면서 플러스 4y 맞지? 얘랑 계산하면 얼마야? 41인가 41?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2는 0이겠네. 전체를 4로 나눠버리니까 2 라지 x 플러스 라지 y 마이너스 8은 0이 답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방정식을 구하라고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얼마인 게 정상이라고? x, y인 게 정상인데 니네가 이렇게 왜 이렇게 바꿨다고? 아 여기에 뭐 x, y에 관련된 식 나와버리면 니네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원래 답이네로 치환해놨던 거니까 돌려주기만 하면 끝. 이게 답이야. 아 그래서 이 x, y는 항상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이었구나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